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게 여론도 갈리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견해들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거의 60만 명에 육박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좀 견해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우한 폐렴이라고 우한 폐렴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불안을 넘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청와대 청원이 지금 6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 네. 5, 6일 만에 6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증상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 사람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중국인들을 영원히 출입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또 이건 중국인이라는 것보다는 이건 지금 사람에 대한 차별, 어떤 중국에 대한 중국인에 대해서 출입 금지 이것보다는 이 지금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차단을 하자 이거거든요. 네.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도 지금 취할 수 있다라면 취해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저희 당에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최후의 수단을 빨리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강경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자. 이 방안을 고려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것들은 아까 이제 김정재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메뉴에 따라서 단계별 대응 수위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WHO 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출국 관리가 분명한 걸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또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은 폐쇄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식적인 출입국 기록이 정확히 남는 것은 오히려 관리하기 훨씬 낫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적만 가지고 입국을 금지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의 판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출입국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그 입구 쪽에서의 그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김정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무증상 감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입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완벽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최근에 들어온 우한으로서 들어온 사람만 하더라도 3,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는 이제 전수조사를 우한에서 입국 간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하겠다. 알고 보니 3,000명인 거예요. 예. 근데 이 3,000명이 지금 외국인이 한 1,800명 되고 내국인이 한 1,200명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굉장히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예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에 50여 명을 전수조사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지금 3,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물리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감염될 이 지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그 현실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WHO에서는 뭐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을 다 모든 국가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금지나 이런 것들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WHO의 권고가 사실 강제성도 없고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 그 공중 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 지금 보복위 간사께서는 지금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건 열어놓고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은 지금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고 지금 당리당략이 필요 없고 모든 걸 초월해서 지금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다만 이제 하나 좀 지적할 것은 이걸 지금 이인영 대표께서 친구가 어려울 때 뭐 도와야 되지 않느냐 또는 뭐 양국 그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60만 명이 그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중국인 한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자고 했는 거는 네. 지금 중국인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이 질병, 지금 이 병을 차단시키게 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제안이지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인을 혐오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던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가 거의 먹통이 돼 있다든지 오늘 뭐 30명에서 32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한 게 참 다행이고 그다음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마라 이랬다가 그다음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뭐 어떤 그 과하다 정도로 대응해라 이래서 계속 오락가락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그 지금 그 우한 그 교민을 네. 지금 그 격리시키는 방식도 지금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천안으로 한다 했다가 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오늘은 또 다른 곳으로 발표를 했던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뭐 섣불리 어떤 여론에 그 성숙되지 않은 정보들이 그냥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흘러나가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예.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나 정해서 네. 지금 거기에 정권을 실어주고 청와대나 지자체에서도 그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지금 모든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게 좀 불안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중에 네. 이제 여당 원내대표의 감성적 접근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승래 의원께 이제 반박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박이라기보다는 네. 그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실제로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또 횡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방송사의 로고를 사용해서 마치 방송 뉴스인 것처럼 5번째 확진자가 발견됐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그 혐오성 발언들이 가짜 뉴스와 엮여서 막 돌아다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안이 정쟁의 소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뭐 오락가락 한다는 말씀에는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조치들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에 맞게 실효성 있는 이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을 시키기 위한 메시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혼동해서 보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3,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메르스나 사스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방역 체제가 사실은 좀 불완전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몇 시간이면 그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같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분께서 경론을 벌이시고 좀 언성을 높이시면 어떨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셔갖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1대 총선까지 오늘로 꼭 77일이 남았습니다. 옥석 가리기에 여야 모두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러 후보들 중에서 과연 대진표가 확정되기까지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라인업 구상에 그야말로 골몰하고 있는데요. 이 컷오프를 주제로 삼은 것은 먼저 민주당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이 하위 20%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공개고 그 대상자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받고 앞으로 공천 배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20%에 대한 점수를 깎고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먼저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앞서서 이게 얼마나 민감하냐면 또 사설 정보지가 한창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지난주에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됐던 이름이 거론됐던 의원들은 또 어떤 심정일까?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으면서도 혹시라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실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선을 앞두고 뭐 민감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저희 당의 이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은 이제 2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1차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해서 밀봉을 해놨고 그다음에 하반기 평가를 지난 연말에 진행을 해서 그거를 합산을 해서 이제 최종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가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 20%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평가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훌륭하시기 때문에 네. 그 차이는 저는 아주 극히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 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20%가 점수상 돼 있는 것이지 그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전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에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공천의 그 점수로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첫 번째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좀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그게 공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되지는 않고 경선 과정에서 점수로 활용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마도 그 승패를 가르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조승래 의원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화를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하위 20%는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요. 김정재 의원께 자유한국당 공천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월 5일까지 오늘 공관위 회의에서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컷오프를 포함한 총 공천 심사에 큰 틀을 제시하겠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물갈이 판갈이 뭐 많이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언했던 대로 TK 대구 경북 지역의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과연 얼마나 물갈이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김정재 의원도 TK TK입니다. 해당 의원이십니다. 네, TK입니다. 이게 제가 19명 현역 의원분들 중에 네. 어느 분이 이번에 어떠실까 뭐 절반일 때 이렇게 따져봤는데 김정재 의원은 일단은 뭐 예, 말씀해 주시죠. 이 한국당의 공천 관련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이 컷오프 또는 아까 그 민주당이 20% 하위 20%를 알려준다. 사실 20% 알려주는 순간 그분들은 아마 그 사약을 마시는 그런 기분일, 사약을 받아든 그런 기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다 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의 그 이제 저 점수가 깎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알려짐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소위 말하면 공천에 배제되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만큼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컷오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당은 이제 컷오프를 시키겠다라는 거는 공천 경선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컷오프의 기준을 지금 마련하는데 아마 고심이 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지금 30%를 쳐내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90여 명 지역구 의원 중에 이미 10여 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 30여 명을 컷오프 시켜야 되는 한 20여 명을 컷오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고심이 크겠죠. 기준 마련에도 고심이 클 것이고 특히나 플러스 지금 TK에서 50%를 소위 이제 현역 물갈이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TK라는 거는요. 선거를 할 때 그 소위 제일 표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것도 TK고요. 네. 또 뭐 집회를 하고 이럴 때도 TK 더 많이 와라 이러는 네. 게 TK입니다. 그래서 소위 보수의 본산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주인이라는 의식도 강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희 당이 살기 위해서 당이 산다라는 거는 소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음 선거에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라면 당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그 칼끝에 가장 그 칼끝에 이 아프게 와닿는 게 TK라면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의 기준에는 결국은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정한 기준과 투명하게 됐을 때만이 국민들도 수긍하고 의원들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두 분 모두요. 지난 20대 국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여의도에 입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초선 의원이신데 당시에도 물갈이, 판갈이 새 인물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 흐름과 바람 속에서 두 분이 여의도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의정 활동을 마치는 상황이 되니까 또 물갈이 한다라고 하면서 아, 이것도 참 골치가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 세대 교체라는 게 뭐 언론적으로는 좋지만 이게 또 역효과가 또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컷오프가 되고 이랬을 때 당의 내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무소속 출마를 해서 같은 당 후보에게 또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 컷오프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조승래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경선을 치러서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이제 컷오프가 됐어요. 네. 컷오프가 되고 이제 3자 경선을 통해서 이제 제가 후보가 됐는데 누가 봐도 이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면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탈락하는 분들이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네. 대부분 수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납득할 만한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적 눈높이와 또 당의 눈높이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일치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이제 본인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뭐 이게 자기 사람 심기를 한다든지 뭐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통해서 자기 세력 심기라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저항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당은 4년 전에 이미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네.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그거에 따라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당인으로서 저는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저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 말씀 들어보면 뭐 공천에 큰 잡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당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예. 지금 통합이라는 또 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현역 의원 뭐 누군가는 나는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이 통합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변수가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뭐 실제로 그 통합의 대상의 의원님들이 현역 의원들이 문제거든요. 현역 네. 의원들이 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고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뭐 이렇게 당이 거의 뭐 사이즈가 비슷해서 이 50대 50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뭐 선거 연대일지 통합일지 아직까지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월 중순까지 보수 통합 또는 보수 중도 통합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초선 의원 저도 경선을 했습니다. 포항시장 경선도 하고 또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 다 수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할 때도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수성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도전할 때는 무조건 도전이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차피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뚫고 일어난 사람한테 공천을 줄 때만이 그 당이 공천에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끼리끼리 공천이라든지 세습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실패하고 당이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아마 양당 어느 당이든지 공천을 성공해야 당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공천에 사활을 걸 것 같고요.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 정치권에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로 비하자면 소위 주전 선수들이 있고 또 후보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전 선수들만 뛰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후보 선수들이 함께 뛰고 또 그래서 많은 경륜을 가지고 경륜을 가진 다선 의원님들과 또 네.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돼서 정치권이 좀 역동적으로 살아 네. 움직이면서도 경륜이 또 지탱이 되는 그런 멋진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더 오래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이 이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을 네, 맞이했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다음번에 다시 모셔서 그때 더 깊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